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서 한번 다뤘던 그 프로그램 사용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그 프로그램 사용 히스토리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 부탁하셨던 분이 또 하나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 자, 사용자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히스토리 저장하는 거는 가능하겠는데, 어떤 인디케이터의 값이 업데이트 됐을 때 관련된 내용을 또 히스토리에 저장하려고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피드백이 있으셔가지고, 간단한 예제로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코드를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그 실습 코드에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것 같은 경우는 랩뷰의 대표 데이터 타입 세 가지인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에 대한 각각의 컨트롤을 만든 다음에 이 컨트롤들의 값이 어떤 변경이 될 때마다 이 히스토리, 문자열 히스토리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누적을 시킨 다음에, 자,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은 그 종료될 때 history.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 자동으로 그 히스토리 이 인디케이터에 있는 문자열을 텍스트 파일로 그러니까 저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코드에 추가를 해서 문자열 2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열 2의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값을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의 병렬 루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겠고요.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문자열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변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열 2 인디케이터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 중에 값 신호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2 인디케이터의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벤트를 발생시켜주기 위해서 문자열 2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값 신호를 이용을 해서 관련된 값을 문자열로 변환된 값을 인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화일 루프를 이제 그 루프의 수행 주기를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숫자형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천천히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게끔 이게 그 컨트롤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이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이벤트를 추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주로 실습할 때 사용하는 게 이렇게 어떤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하나의 루프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고, 나머지 하나의 루프는 어떤 기능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는데, 보통은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정보들을 Q를 이용을 해서 다른 루프로 전달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큐잉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가 좀 복잡도가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 같은 경우는 이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별도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그 값을 이용을 해서 그 값을 참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아래 화일 루프가 정지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코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히스토리,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히스토리가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은, 자, 수직 스크롤 바가 계속 생기면서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사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고 싶기 때문에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이 가장 아래쪽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스크롤의 포지션을 가장 아래로 이동시키는 그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루프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수직 스크롤 포지션을 가장 아래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보시면 이전 강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유튜브에
프로그램 히스토리 저장하기라고 하는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진행했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전에 진행했던 이제 프로젝트 파일 형식으로 진행했던 코드가 있죠. 자, 여기에서 main.vi를 불러오겠고요. 자, 이번 강좌에 진행할 것처럼 하나의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트 패널 좀 레이아웃을 바꾸겠고요. 자, 문자열 컨트롤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메뉴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지금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열 2라고 한 다음에 이 관련된 값을 인디케이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가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죠. 자, 문자열 이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제가 이벤트를 계속 발생시키는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화일 루프를 만들겠고요. 자, 화일 루프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면은 숫자 문자열로 변환 함수가 있고요.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바꾸겠습니다. 자, 10진수 문자열로 바꾸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바꾸는 게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열 2의 인디케이터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된 값에다가 이 문자열로 변환된 값을 인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의 효과는 뭐냐면 문자열 2 인디케이터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자열 값 변경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문자열 2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인디케이터를 안에 넣어주시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시고요. 앞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2 인디케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정보를 놓고 와이어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다 보니까 이 와이어가 결국에는 코드를 잘 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 정리, 자, 이렇게 하시면 깔끔해지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이 아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 안에는 항상 CPU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넣어 주셔야 되죠. 자, 생성에 컨트롤 하나 만들고요. 자, 대기시간 미리세크는 제가 입력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관련된 값도 결국에는 또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가운데로 하겠고요.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대기시간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이벤트를 처리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히스토리를 남겨줘야 되겠죠. 자, 생성에 이 부분은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코드를 짜겠고요. 자, 기다림 함수 라벨 얘도 표시를 해주겠고요. 자, 다음으로 해줘야 될 거는,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추가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자, 대기 시간 미리세크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자, 문자열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이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이제 동시에 이제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정지 버튼 값은 지금 기계적 동작이 래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래치죠.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저는
뭐 exit라고 하겠습니다. 물음표라고 하겠고요. 관련된 거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고, while loop의 정지 조건에 얘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조금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얘는 좀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값에 대해서 property 노드에 값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값을 하나 만드시고, 자, 정지 버튼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여기서 저는 참으로 해줄 거고요. 자, 다시 property 노드 복사하신 다음에, 정지가 된 다음에는 다시 이 값을 거짓으로 해줘야지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만약 이거를 참으로 안 하고, 참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종료화되고 다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 while loop 같은 경우는 시작된과 동시에 바로 종료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루프가 정지된 다음에 이 exit 물음표 값은 반드시 거짓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시켜볼까요? 자, 필요 없는 건 다 없애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자, 그 다음에 관련된 경로도 하나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자, 지금은 대기 시간이 0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진행이 된 거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열 히스토리에 값이 누적이 되면은 이 수직 스크롤 바를 가장 아래로 내려줘야지 최신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자, 여기 에라 클러스터 지우시고요. 요 히스토리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텍스트에 가보시면은 스크롤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입력으로 이제 가장 그 텍스트 스크롤 포지션으로 값을 인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그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겠고요.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 헬프를 하고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 32빗 정수입니다. 그래서 2의 32승을 인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계산기에서 자, 2의 32승에 해당하는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생성에 상수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항상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스크롤 포지션의 위치는 가장 하단으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대기 시간은 제가 100ml로 주겠습니다. 아니면 1초로 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빠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관련된 값을,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겠고요. 아니면은 시작될 때 이 값을 항상 초기화해 주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 프로퍼티 노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고, 자, 쓰기로 변경하시고, 자, 에라 클러스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항상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마다 대기 시간은 자동으로 1초, 그러니까 1000ms가 인가가 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초마다 한 번씩 이 문자 인디케이터의 값이 변경이 될 때, 변경이 됐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 히스토리에 남기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값이 뭐 바뀌면은, 그 다음에 뭐 AAA, 예, 뭐 이렇게 하면은 되죠. 그 다음에 정지. 그러면 프로그램 종료가 됐고요. 이 관련된 폴더에, 어플리케이션 그 디렉토리 폴더에 이렇게 기존에 history.txt가 있었고, 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더바 001이 붙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가지고, 이전에는 그 프로그램의 사용 히스토리를 주로 사용자 컨트롤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히스토리를 남겼다고 하면, 이번에는 인디케이터의 값이 바뀌었을 때도 그 이벤트 발생 여부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